안녕하십니까? 희망과 용기 주는 사람 공식법 강의하는 김민석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 지적 공부별 등록상 암기 방법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제 3장 지적 공부 파트 쪽에서 출제가 될 때 어떤 사항은 등록사항이냐, 어떤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거든요. 그러면 그 출제 됐을 때 그 방향에 맞게 이게 등록사항이다 아니다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때 나름 지적 공부별 특성을 파악을 해가지고 이건 되겠다 안 되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빨리빨리 잘 안 되면 우리가 암기를 해가지고 암기해서라도 해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암기하려면은 보통 머리 글자를 따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방법대로 무엇은 암기사항이고 아니다, 이렇게 그걸 좀 정리를 해서 우리가 그것을 좀 숙달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적 공부라는 게 이제 7개 종류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토지, 대장, 임야대장, 공유전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등록부, 이렇게 위에 있는 7개. 이거부터 이제 정리가 암기가 돼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지적 공부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등록하려고 합니까? 라고 할 때 토지 표시와 소유자 등이에요. 토지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6개고, 소유자 등 그랬으니까 나머지 것들 이렇게.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이 등록사항들이 어떤 지적 공부에는 나오는 게 있고 안 나오는 게 있으니까 우리 그것을 좀 정리를 해보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자, 토지 표시 6개 중에서 먼저 소재와 지번은 모든 지적 공부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 된다라고 외우는 거죠. 무슨 동 몇 번지라고 안 써져 버리면 그 지적 공부라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항상 무슨 동 몇 번지를 나타내는 지적 공부다. 그러니까 어떤 지적 공부든 간에 소재, 지번은 다 나온다. 그 다음에 지목은 정리해 보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과 지적도, 임야도에만 나오더라. 이렇게 해서 목도장이라고 외우는 거죠. 지목은 도와 장에 나온다. 여기서 말한 도라는 것은 지적도, 임야도를 말하고, 장이라는 것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이라고 우리가 정리를 하고 약속이 돼 있어야 돼요. 도라는 것은 지적도, 임야도고, 장이라는 것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이다. 그래서 목도장이면 목은 도와 장에만 나온다. 이렇게 지목은 도와 장에 나온다. 면적, 이게 문제 여러 번 나왔거든요. 근데 면적 써진 거 봤더니 다른 데는 없고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만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면장이라고 외운다는 거죠. 면적은 장에 나온다. 이렇게. 면적은 장에 나온다. 이렇게만.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장이라는 것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다음, 경계는, 자, 경계는 우리가 그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이잖아요. 선. 경계라는 것은 선이니까 이 지적 공부 7개 중에서 선이 그려지는 것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게 지적도, 임야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따로 머리 글자는 안 닦고 우리가 경계의 개념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이거 선이니까 지적도와 임야도밖에 나오지 않겠구나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좌표. 좌표라는 것은 아예 이름에 좌표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것이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경계점 좌표 등록부. 따라서 좌표라는 등록사항은 경계점 좌표 등록밖에 없다. 그래서 굳이 여기다가 머리 글자 안 땄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표시 6가지를 우리가 암기하는데 머리 글자 따야 되는 것은 2개밖에 없어요. 목도장하고 면장. 나머지는 머리 글자 안 따도 충분히 우리가 숙지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 이제 소유자 등이니까, 자, 소유자가 먼저 나오게 되는데, 자, 이 소유자에 대해서 보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명부, 대지권등록부, 이 4개에 나오더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지적공부 7가지를 크게 나눌 때 대장과 도면으로 나누잖아요. 그때 대장이라고 표현할 때 4개가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대장이라고 할 때 소유자는 대장에 나온다라는 뜻인데, 이 대장이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명부, 대지권등록부, 이 4개를 포함해가지고 이 소대장 할 때 대장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소유자라고 말할 때는요, 이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소유자의 변동 일자하고 그 원인까지 포함해가지고 소유자라고 하는 거예요.
소대장 할 때 소라는 것은 소유자인데 소유자는 소유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만 말하는 게 아니라 변동일자와 변동원인까지 포함해서 소유자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가 돼야 됩니다. 다음에 소유권 지분. 자, 지분이니까 여기 소유권 지분 있잖아요. 지분이니까 우리가 이거 봤더니 공유전명부와 대지권록부에 나오더라. 그래서 암기할 때 지대공이라고 외워요. 이게 지는 지분이란 뜻이죠. 대지권록부와 공유전명부에 나온다. 근데 여러분 지대공 이렇게 외우지 않더라도요. 지분이라는 것은 이게 소유자가 여러 명인 토지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한 명밖에 없는 소유자에 대해서는 지분이라는 말 잘 안 쓰죠. 그러니까 여기서 소유자가 2명 이상의 땅에는 뭐가 만들어질까 생각해 봤더니 공유전명부, 대지권록부더라. 이렇게 해서 암기할 수도 있어요. 정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그래도 좋지만 그냥 난 지대공이라 외울란다. 이렇게 외우는 거지. 다음에 고유번호하고 장번호 있지 않습니까? 이거 나온 거 봤더니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명부, 대지권록부, 경계점 잡등록부에 나오더라. 근데 딱 하나 지적도 임야대장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고장도 없다라고 외우거든. 고장도 없다라는 말은 고유번호와 장번호는 도면에만 없다. 도면에만 없다. 도면에만 나오지 않았다. 뭐가요? 고유번호하고 장번호 이것이. 그러니까 도면, 즉 지적도 임야도 2개를 말하는 거거든요. 지적도 임야도 2개를 빼고 나머지 5개는 다 나오더라. 이렇게. 다음에 축척은 축도장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목도장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 토지대장, 임야대장과 지적도 임야도에만 나오는 사항이에요. 다음, 토지 이동 사유와 개별 공시지가. 이게 생각보다 시험에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 아주 많이 나왔는데, 자, 토지 이동 사유와 개별 공시지가에서 이때 앞에 사자 떼고요. 그 다음에 개자 따가지고, 그럼 사개가 되잖아요. 사개장 이렇게. 사유와 개별 공시지가는 장에만 나온다. 여기서 말하는 장이라는 것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제가 안 써놨는데 여기 밑에 이제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위에 토지 표시 머리깔자 따는 거 2개, 그 다음에 이해의 사항 5개, 총 7개거든요. 7개만 암기하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것들은 정리가 되는데, 그럼 7개만 외웠다고 문제가 풀리냐? 그것은 좀 아니죠. 그게 뭐냐면 이 각 지적 공부별 좀 꼭 등록해야 될 특징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걸 밑에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특징 봐보니까 이 면적과 토지동 사유와 개별 공시지가, 이것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만 나오더라. 이거거든요. 우리가 앞에 세웠던 면장하고 여기 사개장. 합치면 4개 면장이에요. 4개 면장.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나오지 나머지는 안 나옵니다. 자, 그리고 대지권 등록부가요. 이게 진짜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 도대체. 뭘 등록하고 싶어서 이게 정말 만들어진 거냐라고 할 때 이게 대지권 비율을 나타내려고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대지권 비율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라는 말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건물 명칭과 전유 부분 건물 표시 그리고 대지권 비율 이 세 가지. 요게 대지권 등록부가 진짜로 나타내고 싶은 내용이에요. 근데 나머지 이쪽에 나온 건 부수적인 내용이고. 다음에 지적도 임야도 관련돼 가지고 경계 나타내고 싶어서 만들어진 것이긴 한데 등록사항 중에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 이게 나와요. 임야도 지적도 둘 다 공통 등록사항이거든요. 건축 및 구조물의 위치. 이거. 좀 특이한 사항으로서 이게 우리 시험에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다음 뭐 여기는 안 써놨는데 삼각점 및 지적 기준점의 위치도 이 도면에 나온다. 제가 수업 시간에 맨홀 뚜껑이라고 말했던 게 있었거든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다음 경계점 좌표등록부에 좀 특이한 사항으로서는 좌표는 당연히 나오는 거고요. 이 부호 및 부호도라는 게 나옵니다. 이거 좌표값 등록하려고 만들어졌는데 그거 나타낼 때 더불어 같이 나오는 게 부호 및 부호도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위에 있는 이게 암기사항 머리끝에 외우는 것과 밑에 특징적인 것을 정리하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등록사항 문제는 다 맞출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몇 문제 맞추냐? 한 문제 맞춥니다. 그래도 이거 외우면 한 문제 우리 안전하게 맞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노력해야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실제로 적용을 한번 해보는 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리했던 것은 정리해보면은 자, 소재와 지번. 소재와 지번은 모든이죠. 이게 모든 지적 공부에 등록합니다. 여기서 모든이 들어가야 됩니다.
다음 토지의 지목은 어디에 등록하냐? 우리가 지목이라 했으니까 목도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목도장이니까 여기에 도와 장이라는 것은 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 임야대장. 도는 지적도, 임야도를 말하는 것이고 장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음 면적은 면장이잖아요. 면장. 면적은 장에 나온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이 되는 거죠. 다음 토지동 사유와 개별공 시가는 이 사계장이라고 암기하는데 이 사유할 때 사자 따고요. 개별공 시가 개자 따가지고 사계장. 이때 장이라는 것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러니까 이 자리가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사유 면적하고 토지동 사유 개별공 시가에 합쳐서 사계 면장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사계 면장. 정말 많이 나왔어요. 꼭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 5번에 토지 소유자와 소유자의 변경 원인 및 그 요널. 여러분, 이 소유자가 누구다라고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소유자의 변경 원인과 이거 일자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같이 등록이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소대장이라고 할 때 이 소라는 것은 소유자, 여기서 말하는 이 소유자,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변경 원인과 일자까지 포함해서 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대장이라고 할 때 이건 장이라고 안 써놨잖아요. 장이라고 쓰면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이지만 대장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명부, 대지권록부 네 가지를 다 포함해서 대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분은 어디에 등록합니까? 그랬더니 지대공하고 외웠습니다. 지분은 대지권등록부와 공유전명부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지권등록부, 공유전명부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기다가. 다음 고유번호. 여러분 고유번호는 고장도 없다라고 외웠잖아요. 고유번호와 장번호는 도면에만 없다. 도면 빼고 나머지는 다 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도면이라는 것은 지적도, 임야도를 말해요. 그럼 지적도, 임야도 빼고 다 나오니까 그래서 지적도, 임야도를 제외한 이거죠. 지적도, 임야도를 제외한 한마디로 하면 지적도면이거든요. 이 지적도면, 지적도, 임야도를 제외한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명부, 대지권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건물 명칭, 전유 부분 건물 표시, 대지권 비율. 이것은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이죠. 대지권 등록부가 진짜 나타내고 싶은 게 이 세 가지예요. 특히 이 중에서 이거 대지권 비율. 그래서 이 대지권 등록부 등록사항을 출제할 때는요, 이게 반드시 들어가요. 최소한 이 세 개 중에 두 개는 꼭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적도, 임야도에는 건축 및 구조물 위치가 등록사항이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 지적도, 임야도의 건물, 특히 임야도에도 이 건물이 등록사항이다라고 되어 있다라는 거 맞는 말이에요. 옳은 지문이고,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부호 및 부호도 등록한다라고 했는데 옳습니다. 여러분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진짜로 나타내고 싶은 것은 좌표거든요. 근데 그 좌표만 나타내기가 곤란하니까 부호 및 부호도를 같이 등록해 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사항이 이제 됐고, 그럼 실제로 이게 이제 우리 문제에서 어떻게 나왔느냐? 그 문제 두 개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법령상 지적공부와 등록상 연결이 자, 틀린 거 골라봐라 그랬거든요. 토지대장에는 소재와 고유번호가 나오냐 이 말이에요. 그럼 소재는 모든 장부에 다 나오니까 옳은 지문이고, 고유번호는 고장도 없다. 도면에만 없어요. 도면. 지적도 임야도만. 나머지는 나오죠. 맞는 말이고, 자, 임야대장에 지번 나옵니다. 지번 다 나오니까 개별공시가와 기준일자가 나오냐? 이 4개 장하고 있잖아요. 사유와 개별공시가는 장에 나온다. 즉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나옵니다. 이거 나오는 거죠. 이건 제가 계라고 외우는 거. 다음에 지적도에는 경계 나옵니다. 지적도라는 게 경계 등록하려고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건축 및 구조물의 위치도 나온다라는 거죠. 이게 의외로 도면의 등록사항으로 많이 나왔어요. 꼭 기억해야 돼요. 공유전명부의 소유권 지분 나온다. 맞죠? 지대공. 이 공유전명부라는 것은 지분을 등록하려고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지분은 대지권록부와 공유전명부에 나온다. 그런데 전유부분 건물 표시? 요게 틀렸네요.
이 전유 부분이라는 말은 대지권 등록부에 나오는 말이죠. 그래서 X. 4번이 정답. 대지권 등록부가 대지권 비율, 건물의 명칭. 그러니까 대지권 등록부 등록상을 물어볼 때는 반드시 건물 명칭, 전유 부분 건물 표시, 대지권 비율 중에서 묻습니다. 다음 2번 문제. 자, 지적공부와 등록상 연결이 틀린 거 골라봐라. 이건 25의 기출문제인데, 자, 임야대장에 소재 나오죠.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 기준이 나옵니다. 똑같네요. 거의 똑같은 게 지금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맞고. 경계점 좌표등록부의 좌표값 나오죠. 이거 등록하려고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자, 건축 및 구조물의 치는 여기 나오는 게 아니죠. 이게 지적도, 임야도에 나옵니다. 이거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문제 풀어보면 압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죠. 다음에 대지권 등록부는 대지권의 비율과 전유 부분 건물 표시가 출제가 등록상으로 나오고 하나 더 쓴다면 건물 명칭하고 쓰면 되겠네요. 다음에 임야도에 경계 나오고 삼각점 및 기준점의 위치, 맨홀 뚜껑. 우리 기본서 공부할 때 맨홀 뚜껑 있었잖아요. 사거리 동그라미 있는 거. 이게 지적 기준점 위치거든요. 지적도 임야도의 공통 등록사항이다. 다음 공유전명부에 소유권 지분 나옵니다. 지분 나오고 그 다음에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원인. 우리가 소대장하고 외울 때 소유자가 누구다 성명만 쓰는 게 아니고 그 소유자의 변동 일자하고 원인까지 같이 묶어서 소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소대장 할 때 그 대장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명부, 대지권 등록부 이 4개가 다 포함된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지적 공구별 등록상 그거 어떻게 암기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됐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봤습니다. 여러분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암기사항은 반드시 꼭 외워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1개는 반드시 맞고 2개도 맞을 수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그러면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정리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